저 앞 시간에 그 무역금융의 핵심 요약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마쳤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요, 이제 무역금융 관련된 문제풀이를 한번 저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실 텐데, 문제 구성은요, OX 문제하고요, 그리고 괄호 넣기라고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지선다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중요한 문제는 제가 따로 체크를 좀 해 두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행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무역금융의 정의에 대한 문제고요. 문제를 보시면 무역금융이란 물품 및 용역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 수출업체 등이 수출 물품의 생산 그리고 수출용 원자재의 구매 또는 수입, 수출용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외화로 지원하는 단계금융 제도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한번 어떤 게 답이 되는 건지, O인지 X인지. 자, 정답은 당연히 X가 되겠습니다. 아까 뭐가 틀렸냐면 지문에서 무역금융은요, 수출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여신인데요. 외환여신의 종류로 분류가 되면서 원화로 약정 운용 지원하는 단기금융 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X가 되겠고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국내 확인서에 의한 공급 실적은 무역금융 융자 대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자, 이것도 O인가 X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정답 볼까요?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는요, 본인이 직접 수출하는 기업,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출하지는 않지만, 내가 만든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공급을 해서 그 공급받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결국은 내가 만들어서 공급한 그러한 물품도 수출에 기여해줬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국내 공급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무역금융 제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국내 공급 실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로카렛이라고 하는데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을 받고 국내 수출업자에게 공급해준 기업, 그리고 지금 문제 지문으로 나왔던 이 구매확인서 제도라고 하는 거,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국내 공급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도 동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무역금융융자 수혜가 가능하다. 또 그리고 실적뿐만 아니고 공급하는 경우에도 무역금융융자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X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이 문제는요. 무역금융융자금 종류 중에서 신용장 기준금융이라고 하는 게 융자금 종류가 아니고요. 융자 방법이죠. 융자 방법. 융자 방법에 뭐가 있었냐면 학습자를 보시면 첫째가 지금 나와 있는 융자 대상 증빙 건별로 지원하는 신용장 기준금융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과거 수출 실적 내지는 국내 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 지원해주는 실적 기준 금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제 지문에는요, 이제 신용장 기준 금융으로 이제 건별로 취급을 하게 되는 융자를 취급할 때 융자 대상 증빙 서류가 되는 수출 신용장이 되겠죠. 이 가격 조건이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저희가 CIF라고 합니다. 인 경우에 융자 대상 금액은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 지문이고요. 지금 보시면 학습 요약 정리 때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경우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면 정답은 X가 돼야 됩니다. 무역금융은요, 기본적으로 수출 물품의 제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제조 내지는 가공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여신 지원 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제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수출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제 무역 거래, 그러니까 가격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수출입 당사자 간의 가격 조건에 대해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문제 지문에 나왔던 운임 보험료, 해상 운임하고 적하보험료가 포함된 CIF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CFR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이 차지니까 운임이 포함된 이러한 조건들. 기본적으로 운임이나 보험료는 무역금융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수한 제조 비용만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역금융 제도에서는 요 금액을
본선 인도 조건 FOB 프리온 보드라고 하는데요. 요 금액을 기준으로 무역금융 융자 대상 증빙 금액의 기준 금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지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운임이나 보험료가 포함됐거나 아니면은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가격 조건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운임하고 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융자 대상 금액을 산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고요. 자,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농수산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 중고품이 나왔어요. 생산자금은 기본적으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인데요. 그러다 보니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겠지, 그죠? 이 지금 문제에 나온 이 지문이요. 이런 것들. 하나가 더 이제 중고품, 농수산물, 그 다음에 자가 생산한 한국은행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가 생산한 원자재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이러한 물품들을 거래할 때는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받냐면, 상거래가 관리가 그렇대요. 현금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 등을 거래할 때는 직접 제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이 생산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한국은행 규정에 그러니까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이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5가 됩니다. 해설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산자금과 포괄금융은 무역금융 융자금 종류 중 용도별 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역금융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융자금 종류라고 하는 건데 융자금 종류는요 크게 1번 그리고 2번 용도별 금융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 원칙의 하나가 뭐였습니까? 생산 단계별 자금 소요 시기별 지원이었었죠. 필요자금을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일괄 지원해주는 이 포괄금융이 따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단계별 그리고 자금 소요 시기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용도별 금융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용도별 금융에 포함이 되는 게 자가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첫째 원자재, 두 번째 생산자금 이래서 두 단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들이 수출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 이 완제품 자금을 한 번 더 지원해준다. 그래서 용도별 금융은 크게 3개, 원자재 자금, 생산 자금, 그리고 타사 업체들 완제품 자금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별도로 제조 가공비를 일괄해서 100% 현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융자금 종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괄금융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그대로 보면 생산자금은 용도별 금융에 해당이 되지만 포괄금융은요 용도별 금융이 아니고요 별도로 나와 있는 융자금 종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X가 돼요. 자, 다음에 볼까요? 한번 정의를. 이건 지금 융자금 종류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괄금융이란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 개발 그리고 용역을 수출 이 용역의 수출에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용역 수출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2015년인가 6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무역금융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요거까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금융 융자금 종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융자금 종류에 대한 정의는 바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생산자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금융은요 전제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문제를 보시면 이 포괄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 내지는 국내 공급 실적이 미화로 환산해서 1억 불 상당액 미만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번. 그리고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용도를 따지지 않고 일괄해서 필요한 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융자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게 포괄금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되고 생산자금의 정의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그 다음 문제 질문 한번 볼게요. 수출용 수입 원자재를 기한부적 유전스 조건으로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원자재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일단 원자재 자금은 뭐가 있을까? 국내에서 구매할 때 지원을 해주는 원자재 구매 자금 그리고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올 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원자재 수입 자금이 있다 그랬어요. 원자재 자금은 기본적으로요, 현금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자재 자금은 원자재 구매 자금을 할 때는 뭘 열어주는 거냐면 내국 신용장을 열어준다고 개설해준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결제할 때 원화 무역금 그 무역 금융을 일으켜서 결제를 대신해주는 거고요. 수입은요, 수입 신용장 등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핵심 요약 정리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자재 수입 자금을 지원할 때 수입 신용장을 열든 아니면은 추심 방식 그로 당사자가 신용에 의한 수입을 하든 무조건 대금 결제 조건은 제가 뭐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일람불이어야 된다라고, 즉시 지급 조건에 사이트 일람불 조건이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별표 3개 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무조건 일람불이라 돼요. 그러니까 신용장 여기 나와 있는데 기한부 외상 수입 조건의 신용장 당연히 안 되고요. 추심 방식 거래에서 DP라고 하는 게 DA라고 하는 게 있고요. DA라고 하는 게 있는데 DP는 일람불일 조건이 신용장으로 치면 일람불 조건이고요. DA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으로 친다면 기한부 외상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요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자 할 때 자금 지원을 해줄 때는요, 원자재 수입 자금을 지원해 주시고자 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일람불이래야 된다. 즉시 지급 조건에 일람불 지급 조건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기한부, 유전스 신용장, 그 다음에 추심 방식 거래 DA, 기타 사후송금 거래는, 이 사후송금 거래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외상자 들어가는 거는 원자재 수입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돼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기한부는 안 됩니다. 팩트. 다음 문제요. 여기 나와 있죠, 해설에. 일람 출금 조건이래야 됩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원자재 구매 자금도 제가 부연 설명을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리고 있습니다.